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이런 걸 바로 논제라고 한다고 했죠. 논제는 어떤 의견이 서로 찬반으로 갈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장이나 제안을 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긍정문으로 얘기해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갈리게끔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 전체를 진행할 거고요. 사회자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 시작과 끝을 맺어야 되니까 여기서도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회자가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양세민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해주고요. 우리 학교는 전체 학급의 냉방 상태를 중앙에서 제어하는데요.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냉방 시스템을 얘기해주네요. 최근에 중앙 냉방 방식, 학교에서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죠. 전체적인 조율을. 여기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학생들 스스로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태를 보여주네요. 중앙 냉방 방식에 불만을 갖게 되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대요. 지금 뭔가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토론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토론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 그래서 이걸 보여줌으로써 이 토론을 왜 하게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주는 거죠. 왜냐면 뒤에서 보면 이런 실태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토론의 동기, 취지, 왜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회자가 해야 되는 역할, 논제를 제시해주고 토론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렵지 않죠, 이 부분까지. 그래서 토론자들은 토론 규칙과 예절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규칙 예절이 있음을 존중해야 함을 당부하고요. 그러면서 찬성 측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럼 누구부터 말하라는 얘기예요? 찬성 측부터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언 순서를 제시해주고 찬성 측에게 먼저 발언권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찬성 측부터 지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고전식 토론에서 입론 다 하고 반론 다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찬성 측에서 먼저 입론을 합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얼마 전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72%의 학생들이 교실이 너무 덥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덥다, 중앙 제어 방식으로 하니까 뭔가 덥다,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그것을 그냥 더우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나 덥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학생들 전체,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 자율화 문제는 우리 학교의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찬성 측은 당연히 에어컨 사용 자율화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 주죠. 설문조사. 그러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실 온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하면서 이제 헌법 얘기도 갑자기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지 생각하면서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뭐 에어컨과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봐주셔야 되겠죠? 앞에서 뭐 만족 이런 걸 얘기했으니까 무슨 얘기 할 건지 난 느낌이 왔어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 그럼 여기선 더운 환경 말고 좀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죠. 이런 권리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에어컨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채 더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이 행복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뒤에 갖다 붙여서 얘기했네요. 학생들에겐 행복 추구권이 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자유롭게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나현이의 입론자, 찬성 측 입론자의 주장인 거예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헌법까지 이야기합니다. 헌법 뭔가 그럴싸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감히 딴지를 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근거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헌법 제10조에서는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추구권, 행복 추구권을 따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나 헌법 제10조나 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근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전체적인 정리를 할 때 신뢰성을 쓸 거라서 지금 여기는 안 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측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현중이가 입론을 해요. 그러니까 입론이니까 여기서도 자기의 주장. 그럼 당연히 에어컨 사용 자율화에 대한 반대가 주장이겠죠. 찬성 측에서는 우리에게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자기 생각은 아니고 상대방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는 잘 듣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청하는 태도, 토론자의 태도 중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일단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경청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반감이 조금 덜하고 나의 반대되는 입장을 펼치기에 좀 수월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경청하는 태도를 이제 보여준 다음에 얘기합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나현이가 했던 얘기죠. 찬성 측 입론자. 그래야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상대방의 의견, 여기에 반박하러 나온 현중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입장에 동의하는 말을 해줘요. 하지만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뒤집어 엎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경청의 태도, 여기까지 끊어보는 게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청의 태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찬성 측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밝혀요. 선생님 토론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자기 생각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의하는 말을 하면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 행복 추구권 우리에겐 없어 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자기 얘기를 할 때 뭔가 더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상대방에게 배척하고 부정적인 태도만 보이면은 다른 이들, 토론을 경청하거나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게 토론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찬성 측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경청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면서도 자기 입장을 얘기하죠. 하지만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해요.
아무래도 막 틀게 되면은 전기요금 많이 쓰게 되니까 전기요금이 늘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말하기는 문제로 잘 나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약간 표현적인 부분에서 강조하거나 좀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집중시키는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면 관습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답을 하려고 생각하게 되면서 한 번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분명히 쾌적한 환경은 좋지만 마구 자유롭게 혹시나 틀어대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대측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연히 얘기하기보다 전기세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게 아니라요. 학교의 돈 관리를 하고 계시는 행정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주장은 당연히 에어컨 사용 자율화를 반대하는 걸 텐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 학교 관계자의 말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도 돈을 직접적으로 쓰는, 지금 전기요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학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행정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학교 운영 예산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인데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했을 때의 문제는 전기요금의 비율이 올라간다. 이 얘기겠죠? 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만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했을 때의 문제점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이 줄어든대요. 에어컨 사용 자율화가 원인이 되어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지는 거죠.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니들이 주장하는 거. 에어컨 사용 자율화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즉 학습권을 잃게 됩니다. 뭔가 학습권 하니까 진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중요한 권리 같은데 그것을 잃게 된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죠. 교육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게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우리가 학습권을 잃게 되는 결과가 또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논리적인 인과의 구조에 따라서 지금 얘는 잘 말을 하고 있어요. 현중이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행정실장님의 말씀 학교 운영에서 전기요금 비율이 굉장히 10% 정도 되는데 여름철에는 에어컨 많이 사용해서 그 비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이게 이제 학교 행정실장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종합해서 지금 현중이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권, 그 기회를 잃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잃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중앙에서 에어컨을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주장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에어컨 사용 자율화를 반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펼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꽤 논리적인 말하기를 현중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찬성 측의 주장, 즉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는 거잖아요. 상대 측, 찬성 측이죠. 찬성 측 주장을 따를 때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나름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현중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그 말은 뭐겠어요? 중앙 관리를 할 때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드러난 현중이의 인식, 전제, 앞서 깔고 있는 나름의 생각, 요거는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전기 사용량이 많을 것이다. 근데 사실 반드시 그러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할 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적당한 온도가 좋아서 그렇게 온도를 많이 낮추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대측 입장, 현중이의 입장은 자율적으로 쓰게 하면 막 다 온도를 낮춰갖고 무조건 많이 에어컨을 돌리게 될 것이고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구나. 이 부분은 조금 지적을 당하거나 할 수도 있는 포인트이긴 해요. 나머지는 다 논리적으로 잘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중의 입장을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회자가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쟁점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입론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는지를 이야기해주죠. 그냥 찬반만 얘기했는 줄 알았는데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회자는 어떤 말을 넣어서 정리를 해줬냐면 권리라는 말을 넣어서 정리를 해줬어요. 권리가 맞는가? 라고 본다면 찬성 측은 어떤 걸 얘기했냐면 행복 추구권을 얘기했죠. 그럼 권리 맞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행복 추구권이라는 권리, 이건 모든 국민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쓰게 해줘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반대 측에서는 어떤 권리였죠? 학습권이었죠. 에어컨 사용에 너무 많은 전기세를 들이게 되면 교육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학습권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권리를 보호하자는 입장인데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인 것도 흥미롭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사회자가 똘똘한 것 같아요. 쟁점을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나눴구나 라고 토론을 지켜보는 청중들이 알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입론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는지 안내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을 발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토론을 진행하고 발언 순서 제시하면서 발언권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귀찮음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일게요. 토론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발언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토론자들의 발언권을 부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주고받고 사회자가 정리해주고 이 구조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 볼 거라서 일단 지금 봤던 부분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봤던 부분은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론을 펼치는 첫 번째 부분이었어요. 찬성 측 입론자, 첫 번째 입론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반대 측 입론자가 자기 주장을 펼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입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쪽이 갖고 있는 주장이 어떤 것인지 주장을 밝히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사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장과 근거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자가 쟁점을 정리해 줬었죠. 첫 번째 쟁점은 뭐였냐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각각 찬성 쪽이랑 반대 쪽이 생각하고 있는 그 권리가 조금 달랐죠. 입론자, 그러니까 찬성 측 입론자인 나연이가 생각하는 주장은 뭐였냐면 어떤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찬성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근거로 하나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고요. 다른 거 하나는 헌법 제 10조였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 대부분이 교실 온도에 만족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결국 어떤 얘기와 똑같으냐면 학생들이 지금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행복 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찬성 측 입론자 나현이의 생각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측 입론자 현중이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현중이가 말하는 권리는 학습권이었죠. 행정실장님의 말을 막 인용하면서 그 말을 인용해서 내용의 신뢰성도 높여주고 있고요. 직접 학교의 어떤 금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학교의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제한된 학교 운영 예산에서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전기 요금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학습권을 잃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여기만 지금 제가 신뢰성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설문조사나 헌법 제10조나 이런 것도 다 설득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신뢰성 높은 근거. 여기만 안 썼다고 혹시나 얘는 신뢰성이 없나라고 생각하실까봐 여기다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쟁점 1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들 여기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쟁점 2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입론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찬성 측의 두 번째 입론을 하고 있는 미르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반대 측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쾌적한 환경일 때 우리는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한 거 나 잘 들었어 라고 하는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보통 쾌적하다라고 하면 좀 시원하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이렇게 나의 온도가 적절함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 측에서 얘기할 때 쾌적한 환경은 사실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냐면 쾌적한 환경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실장님 말씀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에어컨을 빵빵 틀어대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학습권이 침해된다 라고 하는 맥락이었거든요. 어쨌거나 쾌적한 환경 너희들도 중요하다라고 했지. 맞아. 그래야 우리는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미르가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즉 쾌적한 환경이 공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겠죠.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중국의 입학시험 점수를 분석했대요. 그것이 모르긴 몰라도 쾌적한 환경일 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일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내용을 알려줘요. 온도가 낮을 때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야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도 있어요. 전체적인 그래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럴수록 시험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의미는 온도가 낮으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물론 이렇게 너무 낮으면 안 되는 경향의 모습도 보이지만 대체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는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온도가 높을 때 시험 점수가 낮아진 까닭은 우리 몸이 두뇌 활동에 쓸 에너지를 체온을 낮추는 데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라면 두뇌 활동에 쓸 에너지를 체온에 낮추는 데 썼기 때문,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말은 온도가 높으면 학습 효과는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도라고 하는 것이 학습 효과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는데 좀 낮아야 돼. 낮은 쾌적한 환경, 그래야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원하는 대로 에어컨을 틀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서 쾌적한 교실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미르가 말하는 핵심 내용, 주장에 해당하는 말이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했던 어떤 분석 결과,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즉 여기서는 나름대로 미국의 어떤 경제연구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죠.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 이걸 보여주면서 믿을만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르가 자기 나름의 주장을 적절한 근거까지 대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측도 자신의 어떤 주장을 좀 강화해서 입론을 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 입론은 반대측 두 번째 입론자 정은이가 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학습 효과를 높이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겠죠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상대방이 했던 말을 경청하고 있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고 있음, 이런 걸 보여주죠. 이거 그냥 간단히 쓸게요. 계속 반복됐던 거니까. 경청하는 태도,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여요. 학습 효과 높이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공부만이 전부인가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주의력을 환기시키고 불러일으키고 집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부만이 전부겠어요? 다른 것이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정은이가 학습 효과가 중요하다는 걸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하죠. 학습 효과 자체를 부정하고 있진 않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구 환경이죠. 그러니까 얘는 학습도 중요하겠지만 지구 환경 문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걸 여기 글에서 처음 보고 검색해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의 양이 지구가 1년 동안 회복할 수 있는 양을 초월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뜻풀이도 자세히 알려줘요. 들어보셨나요? 라고 여기서도 질문을 던지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면, 들어봤거나 안 봤거나 만약에 들어보지 않았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해줘야 자기가 앞으로 펼쳐나갈 내용을 좀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 개념을 자세히 정의를 해줘요.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 그래야 설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상대방도 이걸 알아야 이런 거구나 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의 양이 지구가 1년 동안 회복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버린대요. 1년 내에 회복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양을 써버린다라는 얘기겠죠.
2016년에는 8월 8일이었던 이 날이 2018년에는 8월 1일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더 앞당겨지면서 그만큼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의 양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만큼 자원 소모가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혹시나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 날짜가 앞당겨졌다가 어떤 의미인지 자원 소모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점,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설명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그만큼 자원 소모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 뭔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전기, 에너지, 자원 쓰는 것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환경과 관련된 개념어를 가져왔죠. 환경 관련 용어. 이걸 가지고 옴으로써 자원이 지금 회복 가능한 그런 어떤 기간이 막 부족해질 만큼 우리가 마구 쓰고 있다라고 하는 자원 고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전 세계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노력하는데 학교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하자고 그냥 막 에너지 막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겠죠. 학교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학교라고 하는 곳은 뭔가를 배우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학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건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즉 교과서 바깥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끼고 가꾸는 자세, 이런 것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다들 논리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학교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이 부분도 근거가 되는 거죠. 학교의 역할이 이건데 어떻게 학습권 보장하자고 그냥 공부해야 된다고 에어컨을 빵빵 틀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알려주는 거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과 환경을 아끼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교육기관, 뭔가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학교도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역할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찬성 측이 말씀하셨듯 대부분의 학생들이 덥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즉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찬성 측의 주장을 따르게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 바로 뭐냐? 우리 학교의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환경 오염의 어떤 문제도 굉장히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주장,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덥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학교의 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요거는 아까 부분에서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찬성 측의 주장을 따를 때 이제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일단 적을게요. 찬성 측 주장을 따를 때 예상되는 문제 상황,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말에 전제된 인식이 있어요. 뭐냐면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아껴 쓰거나 하지 않을 거고 적당할 때 끊지 않고 계속해서 많이 사용할 거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식의 전제 속에는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많이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은 많이 사용할 거고, 그래서 에너지를 함부로 많이 쓰면 환경에도 부담이 되겠지라는 인식이죠. 하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으로 쓴다고 함부로 아무 때나 막 빵빵 트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적당히 요 정도 시원해졌으니까 꺼야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적으로 제어를 하게 되면 학교 전체 차원에서 제어를 하면 추운데도 끄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반대측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공통된 인식은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많이 사용할 걸 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반드시 그렇진 않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지적받을 수도 있는 포인트예요. 어쨌든 이 부분, 입론 부분에서 두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사회자가 또 정리를 해주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라는 쟁점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두 번째 입론을 펼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쟁점이 이거였어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라는 관점에서 반대 측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거인 거고요. 찬성 측에서는 적당한 온도여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쉽게 틀 수 있도록 해줘야 해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정리해 준 거고, 그런 다음 지금부터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토론자는 발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토론을 진행하는 부분이죠. 요거는 반복되니까 뒷부분은 또 쓰진 않을게요. 발언 순서를 제시해주고 토론자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해주는 부분이었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입론 부분이 다 끝났는데 입론 부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쟁점 1에 대한 거였고 이번에는 쟁점 2 부분이에요. 방금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쟁점 2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론자, 찬성 측 입론자의 경우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찬성한다 라고 하면서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도 인용해줬죠.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 결과를 이제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인용하면서 내용 전체의 신뢰성을 높였었죠. 그 결과의 내용인즉 무엇이었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시험 결과, 시험 성적, 점수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하게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측 입론자인 정은이는요. 그래, 학습 효과 높이는 거 나름대로 중요하다. 하지만 지구 환경 문제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구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환경 관련된 용어를 소개해줬죠.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날짜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교육기관인 학교가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식의 말을 했죠. 학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역시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환경 지키기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입론 부분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반론 부분부터 이제 또 본문 전체 내용을 살피면서 볼게요.
이번에 반대측부터 반론을 하기 시작하죠. 입론은 찬성 측부터 있었는데 이 반론은 반대측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현중이가 뭐라고 하냐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도를 낮춰야 한다니. 이게 바로 누구의 입장이죠? 찬성 측의 입장이죠.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토론의 격을 그렇게 높여주는 말은 아니에요. 어이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은. 어쨌든 여기 요 말인 즉슨 이건 말이 안 된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도를 낮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반박이 되겠죠. 찬성 측의 의견을 처음부터 반박하고 시작합니다. 그동안 친구들은요, 대부분 그래도 경청하는 신용을 하거나 뭐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약간 불편해요. 막 반박부터 하면서 어이가 없네 하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사실은 토론에서 그렇게 막 좋은 표현은 아니죠. 찬성 측 토론자는 평소 수업 시간에 딴짓을 많이 하는데 실내 온도가 낮아진다고 공부에 집중을 할까요? 논리적인 말도 아니죠. 토론자를 막 깎아내리면서 인신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토론에서는 완전히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나름의 근거란 말이에요. 온도 낮추면 학습 효과 높인다고? 너는 그냥도 수업 시간에 딴짓 많이 하는데 온도 낮아진다고 공부를 하겠니? 하는 근거. 설득력이 있나요? 굉장히 막 신뢰성이 높은가요? 그렇지 않죠. 상대의 토론자에 대한 인신공격만 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논리적인 근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든 근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상대 토론자. 이 토론자 자체는 토론의 논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데도 너 평소에 딴짓 많이 하잖아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특징을 갖고 공격하죠. 그러니까 논리성이 떨어져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연관도 잘 되지 않아요. 뒷받침 못하죠.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논거에 설득력이 없어지니까 제대로 논박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또한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들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행복 추구권이라고 해서 맨 앞에 나왔던 얘기 있죠. 맨 앞에서 얘기했던 그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들었지만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길 원한다가 찬성 측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다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 라고 문제 제기해요. 행복 추구권은 삶에서 만족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학생이 다 만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자율적으로 에어컨을 틀어도 누구는 추운데 누구는 더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만족할 수가 없다. 즉 이 말은 행복 추구권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우는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반박이 되는 거겠죠. 적기 전에 이렇게 필기 내용 정리해 주기 전에 뒤에 내용 조금만 볼게요. 네덜란드의 한 대학인데 오타가 났네요. 의과대학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같은 옷차림을 했을 때 남성은 22도를, 여성은 24.5도를 적당한 실내 온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적당하다고, 만족스럽다고, 이 정도 온도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추위나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온도가 다르다는 걸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에어컨의 온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한다고 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떤 친구들은 나 조금 더 따뜻하고 싶은데 또 조금 더 시원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나름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다 만족하고 행복 추구권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두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권리마저 또 침해당할 수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 이걸 통해서
행복 추구권을 얘기하면서 찬성 측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모두 행복 추구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즉 불가능하다. 적절한 반박인 것 같죠.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봐도. 그래서 찬성 측이 갖고 있는 찬성 측이 했던 주장의 논리적인 허점 요것을 지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을 아까 들었을 때는 그럴싸한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행복 추구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두루두루 행복이 다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닌 거죠. 즉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예요. 자유롭게 하다 보면 교실 내에서 입김이나 힘이 센 친구가 리모컨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을 때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눈치 싸움을 하거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 대부분이 교실이 덥다고 느낀다면 과연 그들이 덥지 않다고 느끼는 소수의 학생을 배려해 줄까요? 배려해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죠. 서리법의 말하기를 통해서 배려해 줄 리가 없다. 배려받지 못하게 된다. 즉 서리법을 사용함으로써 소수의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다. 소수만 문제는 아니죠. 사실 나머지 다수의 친구들도 다른 친구를 배려하지 못하게 된 거니까 갈등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이 서리법을 통해 물어보는 방식의 말하기를 통해서 좀 강조해서 표현해 줍니다. 결국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일 생길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런 부분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자율화하면 벌어질 문제 상황 이것을 예상하고 말을 하는 거죠. 걱정스럽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럴 만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반박을 하면서 네덜란드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근거를 잘 대면서 반박을 해줬죠. 이 부분이 근거가 되는 거고요. 네덜란드의 의과대학 연구팀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그 분야에서 의학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굉장히 그럴싸할 것 같다. 믿을만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거고요. 그러면서 근거의 어떤 신뢰성 요것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 측에서는 이제 나름의 반론을 했고요. 찬성 측에서도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방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연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대 측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한다고 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도 없고 학생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현중이가 했던 말이죠. 그 내용을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말에 대한 경청하는 태도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다 반대측에서 한 문제 제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측의 문제 제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 어느 정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토론 지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길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갈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갈등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 배우지 않았는가? 우리는 조정하면 돼, 이 갈등.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토대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거쳐 서로 조율하는 거였죠. 계속 배워오긴 했죠, 우리가. 이런 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나연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 아니잖아.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밀어붙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그동안 그런 태도를 배워왔거든. 우린 그런 태도 배웠고 서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성숙한 시민의식도 갖추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칙을 정해서 해결하는 게 뭐 강제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연이 자체는 인간의 어떤 그동안 배워왔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나름의 태도 이런 것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게 될 거다.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근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반대측에게 묻죠. 학교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갑자기 설립 목적을 물어요. 뭔가 관련 있는 얘기여야겠죠.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여기도 뭔가 그럴싸한 어떤 법률, 규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죠. 여기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가리킵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자 일부 학교가, 폭염 엄청 더운 거잖아요. 에어컨 있으면 좀 시원할 거고, 일부 학교가 휴교를 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해도 학교가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즉 휴교를 하거나 단축 수업하면 교육 활동을 제공하지 못한 거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야말로 우리의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학교가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즉 휴교하거나 하면서 에너지 아끼겠다고 뭐 휴교나 뭐 단축 수업하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해한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학습권이 침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틀고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권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이 부분이 지금 반박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더우면 에어컨을 켜야지 왜 수업을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나름의 근거로 초중등 교육법 2조를 이야기합니다. 학교의 설립 목적이 이런 것이다. 모두에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서라도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권 얘기를 하죠. 그야말로 우리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까 반대측 친구가 에어컨을 너무 빵빵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학교의 교육에 들어갈 활동비 같은 것들이 줄어들어서 이 학습권이 침해돼 라고 했는데, 이 친구 나현이는 오히려 에어컨을 틀지 않고 그래서 너무 더워서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하는 게 학습권 침해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학습권, 상대방이 얘기했던 학습권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의견을
보충하거나 뭔가 근거로 삼는데 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대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학습권에 대한 논리적 허점을 나현이 나름대로 지적한 거죠. 오히려 학습권 얘기했을 때 니들이 더 타당하지 않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학습권이지 라고 하면서 니들 말은 근거가 나름대로 주장하고 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학습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니? 뭐 이런 타당성의 문제. 그래서 근거가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죠. 흥미롭죠? 같은 학습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반대측 입장에서는 학습권 갖고 얘기한 것 나름 타당했어요. 교육비로 들어갈 돈이 다 전기세로 나가버리면 교육활동비에 돈을 못 쓰지 않겠냐. 그것도 나름대로 타당하죠. 그런데 지금 반대측에 대해서 이제 나현이의 입장으로 보자면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데 만약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켜지 않고 그래서 뭐 휴교를 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면 그게 학습권 침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반박, 요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박하면서 의견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자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죠. 반대측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반면에 찬성 측에서는 학교 설립 목적을 근거로 들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우리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반론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줬죠. 이 사회자가. 그러면서 반대측 두 번째 반론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도 역시 토론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뒷부분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언의 순서를 제시한다든지 발언권을 부여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반론의 또 첫 번째 부분, 두 친구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반론했던 부분,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반론의 경우는 어떤 식의 말하기냐면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비판,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논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허점이 없는지, 오류가 없는지 생각하고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주장이 들어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반론자는 현중이었어요. 그 반대측의 이제 반론자였죠. 그래서 얘는 반박을 해요. 누구의 말을 반박하냐면 찬성 측의 입론 두 번째를 맡았던 미르의 말을 반박하는 거죠. 미르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낮은 온도가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었나요? 요걸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좀 공격했었어요. 찬성 측 토론자, 평소에 수업에 제대로 집중도 하지 않으면서 딴짓하면서 온도 낮게 한다고 집중하겠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말하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되었고요.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박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좀 근거의 타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꼭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 입론자의 중에서 또 나현이가 있었잖아요. 찬성 측 입론자. 나현이는 행복 추구권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반박을 합니다. 오히려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오히려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모든 이들이 만족하는 게 다르고 남자들, 여자들 원하는 온도가 다른데 이 특정한 온도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불만이 생기거나 소외되는 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온도에 만족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여줬었죠. 그 네덜란드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만족할 수 있는 온도는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막 다툼이나 갈등이 조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찬성 측에서 행복 추구권을 얘기했지만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만 만족할 수 있고 모두 다 공평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공정성 부분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대 측의 반론자인 현중이의 말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찬성 측의 반론자인 나현이가 이야기했죠. 나현이의 경우는 현중이가 갖고 있었던 그 반대 측의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현중이는 갈등이 조장되지 않냐라고 했지만 나현이는 뭐라고 하냐면 그 갈등이라는 거 다 조정 가능하다. 우리 이런 거 다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규칙도 만들고 하면서 조정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생겨난다는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방법들로 다 갈등들이 해결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현중이가 말한 것을 또 하나 이제 반박한 게 있었는데요. 현중이가 이제 뭘 얘기했냐면 학습권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연이는 이 반대 측의 주장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방금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서 초중등 교육법을 근거로 제시했었어요. 학교의 설립 목적은 누구에게나 다 교육을 해주는 것인데 폭염이나 이런 게 있다고 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학습권 침해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틀 수 있을 땐 틀어주는 게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폭염 등의 상황에서도 교육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는 게 학교의 역할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교나 단축 수업하면 안 되고 자유롭게 에어컨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가 학습권 침해라고 얘기하면서 말했지만 오히려 그게 제대로 된 타당성 있는 그런 근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반론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덩어리, 그리고 마지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반대 측의 반론, 두 번째 반론이에요. 정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폭염 얘기했잖아요. 해가 지날수록 폭염이 극심해지는 근본적 원인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언급을 또 하고 있죠. 폭염이 극심해지는 근본 원인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계속시키면 폭염은 계속 극심해지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빵빵 에어컨을 켤 수는 없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히려 진짜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다. 진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반박, 요거를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학습권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너무 땡볕에 더운데 학교까지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오며 가며 힘겹고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진짜 더우면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고 교실에 진짜 많은 친구들이 36.5도를 다 뿜어내면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이런 건강을 위해 휴교나 단축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학습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니 해도 안전과
건강이 중요한 거잖아요. 학습권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휴교나 단축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편 우리나라는 대부분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초미세먼지나 오존과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이런 물질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구가 결국은 더 더워지는 거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에어컨 틀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 속에 지금 텔레비전 뉴스 보도 가지고 왔죠. 즉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 믿을 수 있는 그런 보도,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때 여러 물질들이 발생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만큼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환경에 부담이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전력이 7%나 더 소비된다고 합니다. 1도 낮출 때마다 전력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즉 당장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내려고 에어컨을 마구 사용하다 보면 그냥 시원한 게 좋다, 학습권 중요하니까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에어컨을 마구 사용하다 보면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가속화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어컨 쓰면 환경에 진짜 많이 부담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올여름과 같은 더위가 계속 반복될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인 거죠. 여기 악순환이라는 말도 썼는데 덥다고 에어컨 빵빵 틀어. 그럼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돼.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돼. 그러면 더 더워. 그럼 또 에어컨 더 많이 빵빵 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이기 때문에 덥다고 해서 무조건 자율적으로 빵빵 에어컨을 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라고 정은이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찬성 측에서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여름철 실내 온도가 무조건 낮다고 해서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 측에서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의 주장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죠. 한 실험에 따르면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여기서도 이제 근거로 삼고 있네요. 한 실험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인 26도일 때 뇌 활성도가 가장 높아진다. 근데 뇌 활성도가 높아지면 학습과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베타파가 나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26도일 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앙 제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주장, 반대 측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게 지금 마지막 발화였잖아요. 자신들의 주장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전체 주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으로 들었던 근거가 26도. 아까 찬성 측에서 든 근거로 보자면 26도일 때는 학습 효과가 엄청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 측에서 갖고 온 실험 결과에 따르면 26도 정도, 꽤 그래도 그 앞에서 보여줬던 자료에 비하면 꽤 높은 온도일 때도 학습 효과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반대 측의 관점에 있어서는 찬성 측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거죠. 찬성 측의 경우는 온도가 낮을 때 학습 효과가 높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측면으로 보자면 반대 측의 주장을 봤을 땐 찬성 측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뭐가 맞는지는 조사하는 어떤 기관이나 그들이 설계한 그런 실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찬성 측 입장에서는 그런 나름의 결과를 가지고 온 거니까 그것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었다면 이번에 반대 측에서도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결과값은 좀 다르지만요. 어쨌든 반대 측이 갖고 온 어떤 근거에 의하자면 찬성 측의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 걸 거고요.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여기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은이의 반론이 끝이 났죠. 마지막에 자기 주장까지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찬성 측 마지막 반론 미르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즉 에어컨 사용 자율화는 지금 찬성 측의 주장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율화한다고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에어컨에 빵빵 다 틀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사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했던 부분에서 반대 측 입장들은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게 되면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찬성 측에서 얘기하는 거죠.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다 낮은 온도로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싶다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서 반대 측이 갖고 있는 기본 전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에어컨을 낮은 온도로 빵빵 틀어댈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한다고 해도 무조건 낮은 온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사용할 거다 라고 하면서 에어컨 사용 자율화는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러면서 반대 측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어컨 청소를 자주 하면 에너지 절감을 하는 효과를 낸다고 해요. 왜냐면 반대 측에서 지금 계속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어컨을 쓰면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청소를 자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유롭게 에어컨을 쓰면서도 전기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실천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에어컨 청소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에어컨을 쓰면서도 전기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줄이면서 나름의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반박. 너희들이 에너지 소비 너무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천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을 우리는 찾아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 측의 의견에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최근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학교에 친환경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근거를 또 들어주죠. 최근에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다면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걱정스러웠던 환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근거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학습 효과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학습 효과는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조사에서는 낮은 온도일 때 학습 효과가 더 좋다. 근데 어떤 조사에서는 26도일 때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측 근거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이 만족하는 환경일 때 가장 학습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자신이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러려면 사용을 자율화해주는 게 사실은 좋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 측의 의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26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반대측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적정 온도가 26도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우리의 집중력이 높아지진 않을 거다. 아, 더워. 근데 26도가 적정하다니까 버텨볼까?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잘 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온도가 26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 굉장히 힘들 때 집중력이 높아지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 26도를 주장했던 그 의견에 반박을 하죠. 누구나 다 똑같이 통할 수는 없는 거다. 따라서 저는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도 주장을 제시하면서 주장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 지었죠. 이렇게 해서 지금 토론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다 끝났고요. 사회자가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반대측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학습 적정 온도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리를 해주고요. 또 찬성 측에서는 에어컨을 충분히 쓰면서도 환경 오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하는 까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각각의 입장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죠. 여기 부분에서 토론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사회자가 전체적인 토론에서 사회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잘 숙지하고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준 토론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청중들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청중 여러분이 토론에 대해서 찬성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반대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판정을 내려달라. 모두 수고하셨다 하면서 마무리 짓고 끝을 맺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여기 역시 마지막 부분이니까 우리 전체 내용을 정리를 마저 해볼게요. 반론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정은이의 반론 부분에서는 반대측, 여기 입론 반대측이니까 이제 찬성 측의 반론자였던 나현이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부분이 나오게 됐었죠. 이 부분에서는 찬성 측에서는 폭염이라고 굉장히 더울 때 휴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축 수업을 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다. 그러니까 학교가 교육 환경을 잘 제공해 주려면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 이게 찬성 측의 입장이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안 될 수 있는 거다. 게다가 폭염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휴교를 하는 것은 학생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폭염은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자면 환경 문제다. 그 환경 문제인데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구는 더워질 것이고 그러면 계속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학습권 얘기하면서 말하기에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였죠. 이 정은이는. 그래서 폭염에 의한 학습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 문제다. 그러니까 환경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매년 반복이 될 테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에어컨 틀면 온도가 올라가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그럼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내년엔 더 더워지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그 근거로 텔레비전 뉴스 보도를 들어줬죠. 뉴스 보도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신뢰성이 높은 근거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에어컨 온도를 낮추게 되면 전력 소비량이 높아져요. 그럼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니까 불편해도 참자라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 찬성 측의 미르 입론 두 번째 했던 그런 미르의 의견에 대한 반박도 있었죠. 미르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그래프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온도가 낮을수록 학습 효과가 좋았던 것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낮은 온도가 학습 효과를 높이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련한 실험 결과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26도일 때 학습 효과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보여주니까 나름 신뢰성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낮은 온도가 학습 효과를 높인다고 했지만 실제로 다른 실험 결과를 보면 26도일 때 더 높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온 근거, 찬성 측이 가지고 온 그 근거는 믿을 수 없다, 잘못됐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뢰성을 지적한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목해 줄 것은 정은이가 지금 낮은 온도는 학습 효과를 높이지 못한다라는 측면에 대한 반박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같은 반론자였던 반대측의 같은 반론자였던 현중이도 했었어요. 낮은 온도가 학습 효과를 높이지 못한다. 똑같은 반복을 재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했던 이유는 뭐냐면 현중이의 반박은 근거가 좀 문제가 있었죠. 인신공격을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반론자인 정은이도 느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줬죠. 우리 이런 식으로 같은 토론을 나갔을 때 우리 편인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보완을 해주는 역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지금 정은이가 굉장히 잘 해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찬성 측의 마지막 반론자 미르의 말을 한번 볼게요. 미르의 경우는 정은이의 지금 했던 말, 그 말에서 이제 온도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어떤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온도를 낮춰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 그건 당연히 좀 쾌적한 환경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찬성자들이 자율적인 사용을 찬성하는 자들이 전부 다 낮은 온도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에어컨을 빵빵 틀면서 낮게 온도 설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낮은 온도 설정을 해서 에너지를 빵빵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정은이의 말에 반박을 해주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자율적 사용인 거지 무조건 낮은 온도를 설정하려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바로 잡아줘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근거 자체는 없어요. 그냥 이런 주장이다 라고 정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조금 더 세세하게. 그런 다음에 다시 저는 정은이의 다른 말에 이제 반박을 하죠. 에너지의 소비, 이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환경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에너지 소비를 조금 줄이면서도 영리하게 에어컨 사용을 할 수 있는,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에어컨 청소를 깨끗이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과 정부의 어떤 협업에 의해서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에너지 절감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에너지 소비가 막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율적으로 쓰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박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습 적정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학습 적정 온도는 개인차가 있다. 뭐 정은이가 26도를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26도의 온도가 또 무조건 학습 효과를 높이진 않을 거다. 각자 집중할 수 있는 온도가 있는데 26도가 학습 효과 뭐 높인다고 해서 그걸 그냥 버티고 그런다면 오히려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집중력이 높아지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반박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다 정리를 해봤고요. 각각의 입장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잘 파악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토론의 어떤 뭐 규칙을 잘 지켰는지 뭐 신뢰성이나 타당성이나 공정성에 위배된 부분은 없는지 사회자의 역할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측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학습지들을 다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혹시라도 시험 전에 복습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것을 인쇄를 해서 또는 그냥 화면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도 꼭 한번 복습은 하시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